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리학 실험 7차 시입니다. 교과서 38쪽입니다. 전압, 전류, 저항의 측정입니다. 전압은 영어로 이제 볼티지입니다. 전류는 커런트가 되죠. 저항은 레지스턴스입니다. 이들을 측정, 회로 시험기 등 여러가지 다른 기구들이 있죠. 이용해서 측정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회로 시험기는 전기회로 관련 실험에서 전기 페널리안 측정기 계측기입니다. 회로 시험기가 원리, 자 원리를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회로 시험기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여러분들 우선 주의할 점 왼쪽 보면요, 실험복 입어야 되고요, 감전사고에 유의해야 됩니다. 네, 우리 수업 시간에 우리가 이제 실제 오프라인 계약을 하게 되면 전기기구를 만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교류 전류의 전압을 직접 측정해 볼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안전에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기초 이론입니다. 작은 전류의 색을 측정하는 검유계, 전류계, 전압계. 자, 그러니까 작은 전류의 색을 측정하는 것은 검유계이고요. 요까지 끊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류계, 전압계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검유계입니다. 아날로그 검유계는 그림과 같이 연구자석이 형성하는 자기장. 자, 오른쪽에 여기 그림이 있죠, 그죠? 요게 이제 그림인데요. 그림과 같이 연구자석이 형성하는 자기장 내에서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는 코일 형태의 도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코일에 자기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코일은 회전하게 되고 그 자기력과 코일 중심의 용수철에 의한 탄성력이 같아질 때까지 바늘은 회전하다가 멈추게 됩니다. 같아지게 되면요. 그러므로 코일에 붙어 있는 바늘이 움직이는 각도는 검유계에 흐르는 전류와 비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그림을 이렇게 캡처해 봅시다. 자, 그럼 오른쪽에 보이죠? 자, 오른쪽에 보이게 되고요. 선생님의 화면을 좀 줄이겠습니다. 자, 이걸 좀 더 빼내야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한번 보이나요, 이제? 자, 우리 교과서 본문과 같이 나란하게 볼 텐데요. 자, 우선 보게 되면 코일에 전류가 흐릅니다. 자, 여기 그러니까 이쪽 코일에 지금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여기에 전류가 흐르면요, 자기력이 작용하게 되는데 이거 왜 그래요? 우리 물리학 1에서 배웠습니다. 무슨 법칙입니까? 기억납니까? 예, 바로 앙페르 법칙이죠. 앙페르 법칙에 따르면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그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형성되더라. 이거 처음 발견한 사람은 이제 웨르스테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코일 자체가 자석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전류의 양에 따라서 자기장의 양이 달라지게 되겠죠. 물론 자기장이 비례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외부에 있는 자석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일은 회전하게 되겠죠. 자기력과 코일 중심에 있는 용수철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면은 용수철이 있죠. 용수철은 무슨 힘을 작용합니까? 탄성력을 작용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탄성력이라는 것은 우리 물리학 1에서 배웠듯이 후계 법칙에 따르면 늘어난 길이의 탄성력은 비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형된 정도에 비례해서 탄성력이 작용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전류는 자기장은 지금, 자, 여러분들 차례대로 자기장은 전류에 비례하게 되고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자기장이 외부 자기장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서로 상호작용하게 되니까 자기력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자기력이 탄성력과 같아질 때까지 상호작용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탄성력은요, 또 용수철의 변형된 정도, 용수철의 변형 정도에 비례하죠. 맞습니까? 따라서 A는 B다, B는 C다 이런 관계를 이용하게 되면요, 전류가 자기장에 비례하고 자기장은 또 자기력은 자기장에 비례하게 되고, 근데 이 자기력은 탄성력과 같고요. 근데 이 탄성력은 용수철의 변형 정도가 같기 때문에, 자, 따라서 코일에 붙어 있는 바늘의 움직이는 각도는 검유계에 흐르는 전류와 비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증명이 됐습니까? 자, 39쪽입니다. 전류계입니다. 전류계는 회로에 직렬로 연결한다. 빨간색 직렬로 연결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언제 배웠습니까?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죠. 전류계를 나타내는 회로 기호는 어떻게 그리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A 한 다음에 밑줄 긋고 동그라미, 얘가 이제 전류계를 나타내는 회로 기호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설명을 여러분들 좀 잘 들어야 되는데요. 이상적인 전류계는 측정하고자 하는 전류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키를 잰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키를 재려고 할 때 자를 들이댈 텐데 이 자가 우리의 키에 만약 영향을 준다면 우리가 키를 똑바로 잴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측정하는 기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전류계의 내부장이 매우 작아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그려봅시다. 여러분들 39쪽에 오른쪽에 보면 여백이 좀 있죠. 거기에다 그려볼 텐데, 자, 요렇게 그려보세요. 저항을 먼저 그립니다. 저항을 그릴 때는 주의할 점이 위로 3번 볼록, 아래로 3번 볼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전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V, 그 다음에 저항의 기호 R입니다. 그 다음에 전류계니까 요렇게 연결을 하겠습니다. 직렬로 연결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저항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저항의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듯이 원자와의 충돌 때문입니다. 전류계도 원자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할 때 전류계를 지나가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전류계에도 저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저항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전류 I, 즉 이 저항만 있을 때의 전류를 측정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류계에 저항이 있어 버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측정하고 싶은 전류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 이 전류계의 저항이 매우 작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전류계의 저항이 매우 작다면요, 이 전기 에너지, 전기 높낮이, 볼티지는 우리 전기 높낮이라고 했잖아요. 이 전기 높낮이가 오직 이쪽 저항에만 다 소모가 될 것이고 여기 저항에는 소모가 안 되겠죠. 따라서 전류계의 저항이 매우 작다면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전류를 최대한 있는 그대로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들, 이 저항이 매우 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는 전기 에너지가 오른쪽 여기 이 전류에 다 소모가 돼 버립니다. 따라서 우리가 측정하고 싶은 전류를 측정할 수 없게 돼 버리는 거예요. 됐습니까? 따라서 전류계 내부는 검유계 자체의 저항 60ohm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저항이 병렬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그 저항을 병렬로 연결했을 때의 합성 저항 구하는 거, 이것도 중학교 3학년 때 배웠거든요. 어떻게 하냐면은 합성 저항 역수는 요것을 우리가 R1, R2라고 한다면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R2가 매우 작다고 하면요, 얘가 매우 작다는 것은 얘가 엄청 크다는 거잖아요. 전체가 엄청 크기 위해서는 합성 저항이 매우 작아야 되겠죠. 전체 저항이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하는 전류계의 저항이 매우 작아야 한다는 것에 부합한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전압계입니다. 전압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측정하고자 하는 회로 내에 병렬로 연결하는데요. 이것도 중학교 4학년 때 배웠어요. 이상적인 전압계는 마찬가지로 측정하고자 하는 회로에 영향 주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부 저항이 매우 커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또 그림을 그려봅시다. 전압계 밑에 여백이 있죠. 여기다 그려볼까요? 자, 저항을 그리고요. 요거는 이제 가로로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지금 전지가 있고, 세로로, 그러니까 여기 저항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요렇게 이제 이었어요.
전지고요. 이게 저항 R입니다. 자, 병렬로 연결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압계는 기호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리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전압계를 갖다 댑니다, 여러분. 자, 그럼 보십시오. 이 전기 높낮이가, 이 전기 에너지가 이 저항이 매우 크다면, 전압계의 저항이 매우 크다면 이때 흐르는 전류가 이렇게 흐를 텐데, 전류가 이렇게 흐르다가 전자가 이동하다가 저항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전압계 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전압계의 저항이 매우 크다면 전압계 쪽으로는 전류가 안 흐르게 되겠죠. 즉 저항 쪽으로만,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회로의 저항 쪽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래야지만 우리가 실제로 측정하고 싶은 요 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게 되죠. 만약에 이 전압계의 저항이 작아버리면 전류가 전압계 쪽으로 흘러버립니다. 흘러버리니까 우리가 실제로 측정하고 싶은 전압을 제대로 재지 못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따라서 전압계의 내부는 검유계 자체의 저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큰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 위에 그림 보면요, 전압계 내부 구조가 있는데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를 이제 R1, R2라고 했을 때 직렬로 연결했을 때의 합성 저항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죠. R1 더하기 R2입니다. 얘가 매우 크면 합성 저항도 매우 크게 되겠죠. 오른쪽 봅시다. 눈금 표시 방식이 바늘 지시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아날로그 멀티테스터라고 하고요. 디지털로 되어 있으면은 디지털 멀티테스터라고 합니다. 자, 회로 시험기 봅시다. 회로 시험기는 멀티미터 또는 멀티테스터라고 하는데요. 회로 시험기는 검유계 크고 작은 저항들이 전환 스위치 따라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류계로도 전압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중학교 3학년 때는 이제 그 과학을 처음 배우니까 뭐 전압계 전류계 따로 사용했을지 몰라도 이제 좀 과학 물리에 대해서 좀 이제 배웠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회로 시험기를 우리가 학교에서는 바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또 측정 범위도 스위치에 따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합니다. 회로 시험기에는 내장된 건전지가 있어서요. 그 미지의 저항에 전류가 흐르도록 하여서 미지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건전지에 의한 미지 저항 연결을 통해서 어찌됐건 저항값을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회로 시험기는 직류 전류 뿐만 아니라 직류 전압 또는 교류 전류, 교류 전압까지도 측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교류 전원의 진동수도 측정할 수 있고요. 축전기, 코일,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등의 회로 소자도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0쪽입니다. 40쪽 왼쪽에 보면요, 우리 그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중요하죠. 빨간색으로 합시다. 직류 전류를 측정할 경우에는, 자, 직류 전류입니다. 회로 시험기를 회로에 병렬로 연결하면은 안 되겠죠. 왜냐면은 전류를 측정하게 되면 회로 시험기의 저항이 매우 작아지게 되거든요. 전류 측정할 때는. 그때 병렬로 해버리면 회로 시험기 쪽으로 전류가 다 흘러버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과전류가 흘려서 망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근데 망가지게 되더라도 전압이나 저항은 정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여튼간에 직류 정류를 측정할 때는 반드시 회로 시험기를 직렬로 연결해야 합니다. 병렬로 연결하면 안 됩니다. 또 회로 시험기의 전환 스위치는 먼저 측정 범위가 큰 쪽에 두고 먼저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넓은 범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먼저 테스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값을 대충 알았을 때 이제 좀 더 세밀하게 알기 위해서 그 분해능이 좀 더 좋은 쪽으로, 작은 쪽으로 범위를 좁혀갑니다. 회로 시험기를 회로 연결한 상태로 전환 스위치를 함부로 돌리면 안 됩니다. 그 전환 스위치를 먼저 돌려놓고요. 그 다음에 탐칩을 이용해서 연결을 해야 합니다. 자, 지금 위에 있는 그림이 바로 디지털 멀티테스터 사용 방법에 대한 얘기가 되고요. 이 봅시다. 회로 시험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우선 탐침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 기기에 정렬 탐침이 아닌 다른 탐침 연결할 경우에는 접촉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단자가 파손될 염려도 있습니다.
그 탐침이라고 해서 뭐 작은 그 침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자,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그 물리실에서 멀티테스터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제 여기 보이는 건데 요거는 이제 그 바늘로 되어 있으니까 아날로그 멀티테스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안에 이러한 침이 들어가 있어요. 자, 지금 이제 이렇게 보이죠? 선생님 화면을 더 크게 할까요? 자, 크게.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얘죠, 그죠? 얘를 그 우선 멀티테스터기에 요런 데다가 이제 꼽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오프라인 수업을 하면은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거고요. 여기 끝이 뾰족한 탐침이 있어요. 우리가 얘를 탐침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제 잘 보이죠? 그죠? 자, 다시 본문으로 갑시다. 디지털 멀티미터로 전류를 측정할 경우에는 전류를 측정한 단자의 붉은색 탐침에 연결하고 그 다음에 컴 단자를 검은색 탐침에 연결한 다음에 회로로 직렬로 연결해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보면은 그 검은색 선과 빨간색 선이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뭐 작은 규약인데요. 빨간색이 전압이 높은 쪽이고요. 검은색은 전압이 낮은 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빨간색 쪽에서 검은색 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모델에 따라서 측정하고자 하는 전류의 세기에 따라 다른 단자 연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델의 특성도 알아야 되겠죠. 디지털 멀티미터로 전압을 측정할 경우에는 전압을 측정하는 단자에 붉은색 탐침을 연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붉은색 탐침 쪽을 그 전압이 더 높은 쪽, 그 다음에 전압이 낮은 쪽을 마이너스 쪽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괜찮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구성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잘 보입니까?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 오른쪽 게 좀 더 좋겠네요. 간단하게 설명한 데 있어서는 지금 여기 기호가 다 있어요. 요게 이제 전압을 측정하는 V라고 적혀 있죠. 저항 측정하는 옴, 그 다음에 뭐 소리로 측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건 다이오드 기호입니다. 여러분들 요런 기호 그 수업 시간에 배웠죠. 그 다음에 미리암페아 범위고요. 얘는 10A까지 측정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전류의 범위를 다양하게 측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저항의 범위입니다. 다양한 저항의 범위 측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잘 안 보이는데 얘가 아마 볼티지일 겁니다. 자, 그 다음 40쪽입니다. 밑에 회로 시험기, 전지, 전구, 저항, 직계전선을 이용해서 직류 전압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회로 시험기 전압 측정 놓고 예상되는 직류 전압 측정에 맞게 위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요, 아까 했던 얘기예요. 그 빨간색을 플러스에 꽂고요. 전기 에너지가 높은 쪽, 그 다음 검은색은 마이너스에 꽂고 낮은 쪽에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눈금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직접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류 전류 측정인데요. 자, 보면 여러분들 다시 위로 가서 얘는 지금 그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딱 보면은 이게 직렬인지 병렬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 저항이 없어가지고 이게 뭐 직렬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병렬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높은 곳과 낮은 곳에 그대로 들이댔기 때문에 이것은 병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래쪽 봅시다. 요것은 직렬입니다. 보면은 선을 잘 따라가 보세요. 요렇게 간 다음에 테스터기를 거쳐서 검은색으로 요렇게 갔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직렬 연결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빨간색을 높은 쪽에, 마이너스를 낮은 쪽에다가 꽂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설명이 되어 있죠. 오른쪽 봅시다. 회로 시험기 기종에 따라서는 10A인 것도 있고요, 20A인 것도 있습니다. 뭐 그에 맞게 단자를 맞추면 되겠어요. 회로 시험기 기종에 따라서는 밑에 봅시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저항 측정 단자는 전압 측정 단자와 같은 단자를 사용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아래쪽 보면 저항을 측정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지금
그 선생님과 이제 나중에 그 수업 시간에 이 저항의 색띠 읽는 법도 한번 배워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색을 가지고 그 저항의 값이 얼마인지 읽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도 알 수 있지만 사실 뭐 바로 테스터기를 이용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지금 저항 단자 쪽으로 돌려놨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양쪽에 물리게 되면 우리가 저항 값이 얼마인지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42쪽입니다. 교류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가 그 가정에서 사용하는 그 멀티탭 있죠. 거기에다가 직접 한번 이 양쪽 탐침을 꽂아도 볼 겁니다. 여러분들은 안 할 거고요. 선생님이 시범으로 보여주겠습니다. 좀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교류 전압의 측정입니다. 교류 전압을 발생시키는 함수 발생기가 있어요. 펑션 제너레이터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용하면 우리가 그 다양하게 전압의 실효값을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펑션 제너레이터 함수 발생기에서 그 전압을 교류를 발생시켰을 때 저항이나 뭐 우린 주로 저항을 쓰게 되겠죠. 축전기와 코일 같은 경우는 아직 잘 안 배웠으니까 저항을 이용하겠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면 우리가 이 저항에 흐르는 교류 전류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계산을 했을 때 옴의 법칙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잖아요. 예상되는 그 범위에 맞게 범위를 단자의 범위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측정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2쪽까지 수업했고요. 수업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